장례식장에 도착한 낡은 사진 한 장이 우리가 가족이라고 믿어온 모든 관계를 뒤집어 놓을 뻔했는데요. 조옥래의 영정 앞은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고 이상철은 넋이 빠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손수건만 쥐고 있었고요. 이지혁은 조용히 조문객들을 맞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계속 갈라지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는데도 할머니가 떠난 자리가 이렇게 크게 무너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때 이수빈이 급하게 박성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빠 할머니 사진 가져왔어. 박성재는 수빈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은 조옥래가 생전에 미리 정리해둔 앨범에서 빠져나온 거였는데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봉투 안쪽에 액자와 함께 다른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넣어둔 듯한 날짜가 적힌 메모였어요. 이수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리만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옥래는 늘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남는 건 말과 기록이라고 했던 사람이었고 지금 이 타이밍에 기록을 남겼다는 건 가족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례식장 한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상철이 어디론가 뛰어가려는 김다정을 붙잡고 있었고요. 김다정은 이미 눈이 풀린 채로 아직 안 되는 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옥래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던 이상철의 모습을 떠올린 모양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머릿속에 계속 재생되고 있었던 거죠. 이지혁도 그때를 잊지 못했습니다. 늘 고지식하고 정직한 아버지 이상철이 소리내서 울며 엄마를 부르던 걸 처음 봤으니까요. 이지혁은 그 순간 깨달았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에게는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평생을 버텨온 엄마 그 자체였다는 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지혁은 그 감정을 너무 늦게 이해한 자신이 더 미웠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마음을 모른 척했던 자신이요. 그때 지은호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배 쪽을 누르듯 손을 꼭 쥔 채였습니다. 정순이가 오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지은호는 결국 왔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 사람들에게 늘 해맑고 괜찮은 척을 했는데요. 지금의 지은호는 그 억지 웃음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발견하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너 왜 여기까지 왔어? 지은호는 말 대신 냉동 보냉백을 내밀었습니다. 이지혁이 열어보니 안에는 전복죽이 담긴 작은 용기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이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조옥래가 생전에 전복은 이렇게 다져야 식감이 살아라며 고집을 부리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는데요. 할머니가 가르쳐주고 할머니가 전복도 다져주고 소고기도 다져주고 간도 맞춰주고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서요. 엄마가 1인분씩 소분해서 얼려둔 건데 오늘 보니까 마지막 하나 남았더라고요. 이지혁은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 죽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만들었던 시간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꾹 감고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할머니 명복필이요. 이지혁은 원래 감정을 들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야, 나 이거 먹는 동안만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돼? 지은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이지혁에게는 이상하게도 큰 위로처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지혁은 또다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지은호가 한때 자신에게 고백했던 마음을 너무 단호하게 잘라냈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난 비혼주의야라는 말로 모든 걸 정리했던 자신이 지금 왜 이렇게 지은호의 옆이 필요해졌는지 이지혁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장례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김장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옥래와 평생 절친이었던 김장수는 치매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부터 표정이 더 굳어졌던 사람인데요. 그는 조옥래의 영정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다른 질문 하나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옥래가 남긴 봉투는 대체 뭘 뜻하는 거냐라는 질문이요. 그 무렵 박영라도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우아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엔 피로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고성이의 보호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를 쉽게 부정하지 못했는데요. 박영란은 어딘가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영라의 옆에는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였고 좋은 피지컬과 빠른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이지환은 박영라가 차키를 만지는 순간부터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영라 씨, 오늘은 제가 운전합니다. 박영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운전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가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영라는 잠깐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히려 더 날카로웠습니다. 오히려 경우의 수가 뻔하니까 방어가 쉬워요. 이지환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방어가 쉬울 만큼 공격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 발걸음이 흩어질 즈음 박성재는 결국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과 함께 감나무 보육원이라는 글자가 찍힌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는데요. 박성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감나무 보육원은 지금 박성재가 가장 듣기 싫어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우진의 병실에서 들었던 이야기, 지은호의 과거, 고성이의 잔인함이 한꺼번에 연결될 것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박성재가 손을 떨며 서류를 다시 접으려는 순간 이수빈이 박성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거 할머니가 우리한테 남긴 거면 우리 가족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어.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지혁을 떠올렸습니다. 이지혁은 자신과 절친이었고 조옥래는 이지혁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조옥래가 남긴 서류에 왜 감나무 보육원이 나오느냐? 그게 말이 안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딱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고성이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오래된 기록에서 시작된다는 가능성이요. 그날 밤 고성이는 평소처럼 아름답게 단정한 얼굴로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회사 일로 늦는다며 연락한 뒤였고요. 고성이는 잔을 내려놓고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누군가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리할 게 늘었어요. 실수는 없게.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지강호였습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에게 늘 자격지심을 품고 있었고 욕심은 큰데 게으르고 불만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번 큰돈 앞에서 흔들린 적이 있었고요. 지강호는 문자를 보자마자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번에도 돈을 줄까? 라는 생각이 스치면서도 동시에 이번엔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도라는 두려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강호의 손은 결국 핸드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돈이 절실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는 속도가 빠르니까요. 정순이는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네가 착한 건 아는데 착하면 다냐. 착하면 늘 이용당한다. 정순이는 자신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지은호가 이미 겪어버렸으니까요. 정순이는 다짐했는데요. 이번엔 절대 딸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지은호는 정순이의 손을 가볍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더 숨기고 못 살겠어. 정순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은호가 말하는 숨김이 무엇인지 정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출생을, 그리고 한우진과 얽힌 진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 경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영라는 이지환과 함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불안을 모른 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영라가 위험을 자꾸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성이에게서 도망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겠다는 오기요. 이지환은 택배 상자를 열어 박영라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호신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그리고 작은 방어 도구들이었습니다. 1차 방어는 이걸로요. 박영라는 잠깐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끝나자마자 박영라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오빠, 근데 우리 엄마가 진짜로 사고를 위장하려고 하면 다음은 어디일까? 이지환은 대답 대신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수는 사람입니다. 특히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강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영라가 아직 지강호의 존재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시청자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사람을 사람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니까요. 한편 박진석은 회사에서 영라에게서 받은 자국 사진과 정비 기록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지만 지금만큼은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고요. 동시에 박진석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결혼이 사실은 한 사람의 욕망이 만든 무대였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요. 박진석이 결심하려는 순간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성재 본부장님이 회장님을 급히 뵙고 싶다고 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들자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 손에는 그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말했는데요. 아버지, 이거 할머니가 남긴 건데요. 아니, 할머니가 남기게 만든 거일 수도 있어요. 박진석은 봉투를 받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성희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박성재는 그 말에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미 고성희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박성재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커지면 지은호가 다시 한번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거라는 걱정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하고 있었고 동시에 이지혁도 지은호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각관계의 감정은 아직 이름 붙지 않았지만 폭풍 전야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날 저녁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와 이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이상철은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고 김다정은 멍하니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남긴 게 있어요. 이상철은 술잔을 내려놓고 이지혁을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지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가족의 상처를 더 헤집는 게 맞는지 자신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전복죽을 내밀며 마지막 하나라고 말하던 순간의 표정이요. 지은호는 늘 밝았지만 그 밝음이 얼마나 많은 상처 위에 세워진 건지 이지혁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말했습니다. 감나무 보육원, 그 이름이 나와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다정이 손으로 입을 막았고 이상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은 한참 후에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시는 꺼내면 안 되는 이름이었는데. 이지혁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 그 이름이 금기야?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이지혁은 알았습니다. 조옥래가 남긴 봉투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정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강호가 떴는데요. 정순이는 불길한 마음에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가. 짧은 문장인데도 정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강호는 늘 불평을 늘어놓던 애였지만 이렇게 짧고 단정하게 말할 때는 보통 뭔가를 숨길 때였으니까요. 정순이는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도 이미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강호가 또 돈이랑 엮인 것 같아. 그날 밤 고성이는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요. 내일은 사람들 눈이 더 많겠네요. 그래도 할 수 있죠? 낮은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번엔 완벽합니다. 고성이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수를 보고 있었고요. 그녀가 노리는 건 단순한 방해 제거가 아니라 누가 누구 편인지를 한 번에 갈라놓는 일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증거를 잡기 전에, 박성재가 결심하기 전에, 이지혁이 봉투의 의미를 다 읽기 전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호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CCTV 캡처였는데요. 보육원 앞에서 어떤 여자가 3살짜리 아이의 손을 놓고 돌아서는 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걸 세상에 공개해도 될까요? 지은호는 숨을 삼켰고 그 순간 뱃속 통증보다 더 큰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고성이가 사람의 삶을 무기로 꺼내들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